지역 이슈를 속신이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기후동행 카드가 인천시와 경기도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또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선 혜택이 제한되는 게 좀 아쉬운데요. 또 국토부가 준비하는 K패스와도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김칭우 인천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화제의 뉴스였죠.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김 의원님,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 카드, 지금 시민들한테 관심이 많았죠? 네,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네, 지금 초기에 초기에 좀 반응하는 상황을 비롯해서 이 카드에 대한 뭐 기본적인 좀 설명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통행 카드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판매하고 보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요. 6만 5천 원의 가격으로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 패스는 서울시 차적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철역에서 출발 도착하는 지하철과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물론 향후에 도입될 예정인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입니다. 예. 일단 대중교통에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민감하죠. 없는데 네네. 지금 이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어느 정도 효과까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서울시는 매달 6만 5천 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9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의 한 10%가량 추산이 되는데요.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한 1,500원 정도 됩니다. 이를 20일 남짓되는 평일로 되면 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겠는데요. 주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하면 6만 5천 원을 추가할 수 있겠지만 서울 바깥에 교외로 나가는 나들이가 불가능한 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만 갇혀 있으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조금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 시내만 이용하는 사람이라 하면 분명히 솔깃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일 이제 보도 이후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로 들어오는 차들은 아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예,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유감 표명 보도자료 바로 냈죠. 그렇습니다. 네. 오 시장의 뭐 기후 동행 카드, 뭐 서울 시민들이야 뭐 우선 환영하고 반길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수도권이죠.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 통합 환승제 근간을 흔든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내년에 도입 예정인 K패스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뭐 보도국장 명의로 예.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단독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의사 표시를 표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수도권 교통망에서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역시 서울시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같은 수도권이죠. 인천과 경기와 인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 정책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서울시를 드나드는 수도권 출퇴근 인구 수를 감안할 때 이건 진짜 반쪽짜리로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과연 서울시가 기대한 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과 경기가 동의하지 않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장담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그다지 예.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그리고 예. 등하교하는 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비용이죠. 약 6만 5천 원 가량의 예.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 또 그걸 보고 일부 시민들이 뭐 대중교통을 일부 이용하는 유인책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 서울 시민들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와 예.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활성화보다는 뭐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뭐 제가 볼 때는 기후 동행 카드라는 예. 명명보다는 오히려 서울 시민 특별 할인 카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취지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만큼 기후 동행 카드로서의 역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르는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기대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우려에 대한 기사라든가 네. 이런 관심들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제 K-패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정부에서 그 기후동행 카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협의나 추진을 예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상이나 내용의 차이는 일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K-패스가 뭔지 좀 듣고 가죠. 예.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에 비교해 정책 소비자들, 즉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많이 다니게 되면 기후 동행 패스를 쓰고 다음 달에 뭐 내가 많이 다니지 않을 것 같으면 K-패스로 환급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것을 선택해 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선택이냐고 밝혔는데요.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교통부의 20에서 53%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달은 기후 동행 패스를 적게 사용하는 달은 K-패스 환급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을 했지만 인천 시민 입장이나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K-패스 카드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지만 다른 지역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따지면은 비용을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케이스인데 기후 동행 패스까지 서울시가 도입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된 K-패스와 기후 동행 패스 두 군데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되는 사실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서울시는 K-패스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네네. 또 지금 뭐 선택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멘트까지 준비한 거 보면 예. 일단 뭐 다 작심하고 좀 내놓은 카드 같은데 근데 경기도하고 인천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울시가 예. 이렇게 치고 나간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뭐 시장의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에서 8개월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천과 경기도 지금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기후 동행 카드를 제시한 이유, 정책을 추진한 이유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 예. 시장의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됐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오 시장의 임기 내 가시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소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과욕이 이번 이런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뭐 입장에서는 큰 결심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내년 당장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예. 서울 시민 10% 95만 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7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네.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돈을 사용하면서 인천, 경기, 코레일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한 지 일주일 정도 통보하고 기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기간 준 거라기보다는 일방적 통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통합 환승제라는 근본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 보여지고요. 문제는 또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 지금 5개월 동안 드는 예산이 750억 원 서울시 자체 예산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들 비용 5개월 동안 더 들 수도 있고요.
또 그 후에 남은 7개월 동안 드는 비용 그리고 그 내 후년까지 드는 비용까지 고려할 때는 과연 이 정책이 서울 시민들한테 뭐 요금을 할인 지원받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막대한 비용을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경기도가 지금 버스 공영제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상 경기도 입장에서 같이 이 라운드 테이블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은 예. 물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천 서울 시민들의 물론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시선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적인 해석도 함께 되고 있잖아요. 분분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충분히 반발을 예상했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합의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과 그 그룹들이 좀 독단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자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강한 정치적, 이념적 발언을 배제하고요. 다수가 공감할 만한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동행 카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동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 정부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도지사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수도권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끌어낼 경우에는 여야 잠룡인 오 시장과 김 지사에게 서로 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두고 예. 이 카드를 꺼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들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아까 예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말씀해 예. 주셨는데 지금 기후동행 카드 때문에 적자가 좀 가중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기후동행 카드 자체가 적자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KPS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1년에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KPS와 기후동행카드가 함께 시행이 되면 서울시는 두 정책의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예측대로 하면 95만 명 중에 45만 명은 KPS를 쓸 거고 50만 명 가량은 기후동행카드를 쓰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에만 7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초과할 경우에는 버스하고 지하철 운영 기간이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분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갖은 반발을 무릅쓰고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철도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할 수밖에 없고요. 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운송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거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도 손실 폭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는 이제 제시를 했다.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시에서 좀 협조를 바란다. 뭐 이런 네네. 표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유감 그 표명 기자 보도 자료에는 정부의 KPS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자 테이블도 계속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광역단체장 이 협의가 계속 진전이 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수도권 3세 군데 지자체가 협의할 될 것은 논의는 진행을 하겠지만 적어도 기후 동행카드 관련된 이 건에 관해서는 협상 진행에 있어서는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에서 그다지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속으로 끙끙 앓긴 예. 하겠습니다만은 진전하기가 쉽지 않은 인천과 경기가 논의 테이블로 나갈 가능성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협상의 실익이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시와 경기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요.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처럼 동참하는 카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인천 그리고 경기도는 왜 서울시 하는데 우리 지자체는 안 하느냐에 대한 압박, 부담감만 커진다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 약 한 뭐 30만 명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대략 750억에 한 3분의 1, 한 250억 가량은 단순 계산해도 5개월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 수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부담스럽겠지만 선뜻 인천시가 나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경제가 지금 90%가량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경기도는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는 협상 테이블 뭐 하자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거나 진전되는 협상 테이블 형식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그 서울시의 발표 이후에 조금 지났는데 네네. 경기도나 인천시나 뭐 새로 나온 표정들이나 앞으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뭐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인천과 경기, 서울은 각기 다른 교통 수요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인원이 100만 명이 훌쩍 넘고요. 이들 상당수는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과 경기는 광역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복지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기본요금 5만 5천 원을 기본요금 기준으로 5만 5천여 원을 내면 한 달에 60회까지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버스 준공영제는 인천과 서울에서만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 2천억 원 이상,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연 1조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나누어져 있고 아직 버스 준공영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슈는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해오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 시민 50% 여객 할인제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 운임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각기 성격이 틀리다 보니 이들 세 단체가 모여서 뭔가를 협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1분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두 분께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후에 일단 내년 총선이 가까운다는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또 계속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이슈가 하반기에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대중교통과 기후라는 거를 묶은 거에 대해서는 방향은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로 대처를 했다 하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승용차 활용을 좀 줄여서 탈탄소 사회를 가자라고 해서 기후 행동과 기후 변화를 같이 묶으면 되게 좋은데, 물론 3개시도 2,500만 시민이 한꺼번에 뭉쳐있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도 같이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함께 묶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번 기후 동행 카드 뭐 일종의 무상교통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 시장이 이슈를 선점을 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총선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또 세계적인 추세고 흐름이라는 점에 있어서 방향성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수도권 통합 환승제라는 그리고 재정 여건상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한껏 올라 있습니다. 일단 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이야기도 좀 저희가 확인하고 계속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